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비 오는 월요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아침 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혜원희님, 김종배님, 오늘도 잘생김이 묻어 있으시군요. 하고 하트 보내주셨어요. 쫙 깔린 게 아니라 그냥 묻어 있어요. 아, 네. 박요한님, 네. 제이비님, 더막가님 잘 쉬셨습니까? 저는 어제 5.18 묘역 다녀왔네요. 어유 그러셨구나. 네, 부지런한 촌철님이시고요. 꿈을 드림님은 이경훈 선수의 PGA 우승 소식과 함께 시선 집중과 한 주를 시작합니다. 네. 제이비님, 더막가님, 이번 한 주는 웃을 일이 많은 뉴스와 분석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말이 생각나는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당대표 도전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했죠. 예. 여기서 주호영 의원, 윤여정 선생도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상을 받으셨다.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네. 초선이면서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받아쳤어요. 오스카가 윤여정 선생이 연세가 많아서 상을 준 것이 아니다. 사태의 핵심은 역량과 비전이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 똑같은 얘기인가요? 뭐냐면 중요한 건 역량이다. 둘 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호영 의원은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나이가 그러니까 많다고 역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얘기한 아예 거예요. 같은 말이군요. 아전인수인가? 네, 아무튼 거세지는 신구 대결. 제이비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는 사실 당심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니까. 예. 그래서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선 룰을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벌써 삿바 싸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뭐 최대 12명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당대표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그럴 거다. 네. 이렇게 되면은 12명 모두 본선까지 갈 수는 없고 컷오프? 컷오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컷오프에서 몇 명을 걸러내느냐. 3명이냐 4명이냐. 그냥 제가 볼 때는 컷오프를 통과한 그 이제 본선 라운드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분포가 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컷오프는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방법 말고는 사실은 다른 게 동원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랬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본선 진출자 가운데 이른바 신진 세력이 포함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만 놓고 본다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경선 룰이겠죠. 그렇겠죠. 예. 아무튼 지금 신진 세력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명 젊은 바람. 네. 요 주인공 중 한 명을 저희가 오늘 3부에서 만납니다. 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인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3부에서 삐딱하고 날카롭게 한번 짚어보시죠. 네. 자, 그러면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의 만류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끝내 임명했습니다. 남은 1년 동안에도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혜숙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격 경질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과 야당의 쓴소리에 귀를 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일 것입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죠. 네. 지금 이제 청문회를 두고 이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2라운드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오디오에 등장하지 않는 핵심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네.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사실상 공석이니까 법사위원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자리 내놔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함께 주장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여당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보통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그러면 네. 뭐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운영위원장 자리 아직 앉은 게 아니니까 형식상 법사위원장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청문회 사유 볼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간사가 대행해서 청문회 치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하자. 이게 지금 여당이 맞받아치고 있는 논리인 거죠. 네, 지금 데이지님이 소통을 말하면서 협박용 멘트를 날린다라고 해주셨는데 누구한테 지금 유리한 건가요?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요. 청문회는 무조건 야당판입니다.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달리죠. 청문회가 열린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죠. 근데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여당이 불리할 게 전혀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요청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채택해야 하고 되고? 되지 않으면 최대 열흘 기간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을 네. 하고 그래도 네. 안 되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으로 간다면 여당한테도 불리할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임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게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를 두고 얼마나 이 사전 공방이 거셌는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열렸잖아요. 그잖아요. 네. 마지막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배경도 바로 이런 사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안 되면 청문회 못 연다라고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단은 엄포용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 문제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청문 요청안은 이미 국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게 지난 7일 접수가 됐으니까 네. 20일 그러니까 27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직전까지 밀당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공으로 나오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청문회 준비는 법사위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내 지도부는 강공 드라이브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부각을 시킨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회를 무시하는 독주의 양면이 있는데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독주고 여기에다가 야당이 요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독식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청문회 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야당이 양손에 떡을 쥔 건가요? 아니면 반면 여당도 지금 급할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막판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판은 청문회가 열린다. 열릴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청문회가 무산된 전례가 있나요? 아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막판에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청와대와 여당을 야당 입장에서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느냐.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달라 싫다 뭐 이런 공방에 대해서 위례님은 법사위원장도 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와서 준들 무엇하랴 해주셨는데 반면에 HBYI님은 법사위원장 자리 내줄 것 같던데 점점점. 어디서 이렇게 읽으셨을까요? 박로스님은 고집과 독선 결과론이죠. 여론 예. 얻으면 소신과 철학. 예. 동전의 양면 같다는 말씀인데 민주당 내에서 약간 엇갈린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예.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구상 재협상은 어렵다. 분명히 그 투톱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죠.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같은 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 공방을 단순하면 딱 하나예요. 법사위원장. 그렇죠. 법사위원장 자리.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법사위원장은 빼고 오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투톱 이야기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협상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아무튼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요즘 핫한 남자 뉴스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머니투데이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오늘 또 조간을 보니까 몇몇 조간에도 이제 그 인터뷰라고 하면서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인터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화 아무튼. 통화? 그러니까 그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라는 건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의미를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네. 다른 몇몇 조간 뭐 인터뷰라고 이제 그 기사화된 내용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한 신문 보면 당분간 광주 방문은 좀 당분간 어렵다 이런 어떤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긴 했던데 네. 발언의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진영 유불리에 따라서 뭐 선택적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렸던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5월이 될 거다. 이런 예상 있었잖아요. 네. 예상대로 말을 한 건데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것 좀 뻔한 얘기 같은데요. 아하. 왜 그러냐면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사퇴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어요. 그럼 종합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5.18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 스스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장자까지는 몰라도 나는 5.18 그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여기다가 뭐 더 말 덧붙일 생각은 없고요. 나머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말은 본격 정치 등판으로 읽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은 비약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아직도 아니다. 왜냐하면 뭐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딱 한마디씩 이제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머니투데이가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직접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측근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 메시지를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만 측근을 통해서 밝혔고 통화가 안 됐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언론은 다른 데는 직접 통화를 해서 기사화한 건지 일단 그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정치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디딤돌. 바로 그걸로 어떤 해석하기는 좀 약간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그러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지금 JB가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9920님이 기자님 저랑도 통화해 주세요. 5.18에 대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TK님 현재도 진행 중. 그럼요. 그래서 검찰 개혁 꼭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도착하고 있다. 네. 라고 전해드리면서 저희 전화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독재든 전제든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그 표현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넘어가죠. 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네. 안 되나요? 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광주로 갔습니다. 그잖아요. 네. 여당의 텃밭사수냐 야당의 확장성이냐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호남 민심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 투표를 해왔던 그랬죠. 어찌 보면 전형적인 어떤 그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전략적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아직 조건이 그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여권 주자 이른바 빅3라고 하는 여권 주자는 모두 호남에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응답이 지금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호남 지역 지금 현재 호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상당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출향인들 호남 출신이면서 이제 타지에서 이제 그렇죠. 계신 분들 네. 어떤 이분들의 표심에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또 그 가정과 기대를 깔고 있는 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밑자의 본전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으면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라고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계속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매장. 직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입건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외교 협약에 따라 국내에 머무르는 대사와 가족, 직원들은 모두 면책 특권 대상이어서 국내에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대사 부인은
뒤늦게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사 부인은 퇴원한 지 2주가 지난 이번 달 6일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지난 14일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뉴스 오디오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는 왜 받았대요? 바로 그건데요. 자, 경찰이 벨기에 대사관에 면책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게 지난 10일이라고 하고요. 포기 못한다라고 답변한 게 14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화 통화한 게 아니라 공문이 오간 거거든요. 네. 이 공문이 오갔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거의 지체 없이 특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숙고의 여지도 없었고 바로 그냥 응답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조사를 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선악기성 여론을 피하기 위한 액션 차원에서 그냥 한 점 찍기 위해서 조사받은 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교 사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2명이 각각 1월과 2월에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초콜릿 이런 거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2시간 모두 그러니까 근데 두 사건 모두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아예 조사도 안 받았군요.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때 언론 보도가 나온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여론이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면책특권 앞서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그 뻗댄 거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뉴스가 많이 됐잖아요. CCTV까지 공개가 되면서 아주 뜨거웠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피하기용, 소나기 피하기용으로 그냥 조사 한번 찍고 가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해석해 볼 수 있는 비교 사례가 바로 이 건이다. 이런 말씀. 조사는 받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벨기에 출신 방송인이 대신 사과를 하던데 그러니까요. 그분이 무슨 잘못으로 사과를 하겠어요. 면책특권이 이러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사절이 벌인 사건 사고 여기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총 65건인데 네. 대부분 처벌 없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이러라고 만든 특혜는 아니다. 예. 예,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좋은 뉴스 좀 많이 전해드렸으면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일 노력해 볼게요. 열받는 뉴스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